이번에 비트코인이 11만 5천 달러 선을 무너뜨리면서 하루 만에 7천억 원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전부 다 청산이 돼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증발이 돼버렸다는 거고, 항상 강조드리죠. 선물 투자하지 마셔라.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로만 하셔라.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업비트로 현물만 하시는 분들, 투자 심리 지켜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욕심 부려가지고 고배율 레버리지 쓰다가 선물 투자하신 분들, 투자금 전부 다 날리면은 9번 수익 봐도 한 번 잘못하면은 전부 다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단순한 가격 조정인 건지, 아니면 더 큰 흐름의 시작인 건지. 제가 이 소식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띈 건요, 동시에 아시아 쪽에서 엄청난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한국금융위가 올해 10월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정식적으로 허용하겠다라고 나섰어요. 게다가 한국의 4대 은행이 USDC 발행사 서클과 직접 만남까지도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제도 논의가 아니라 실제로 은행과 규제가 손을 잡으면서 화폐 시스템 자체를 디지털로서 고정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거 보고 솔직하게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이 되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시아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대놓고 재무제표에 넣고 있습니다. 일본의 메타플래닛은 이번에 775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고요. 또 다른 일본 기업 리브워크 측에서는 47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매수를 공식화했죠. 이런 것들이 투자라기보다는 기업 차원에서 우리는 현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보유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저는 진짜로 무겁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동시에 이더리움 쪽도 분위기 자체가 정말 다른데요. 미국의 현물 ETF로서 역대 최대 자금이 들어왔고, 거래소에 남아있는 이더리움의 물량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중장기 강세장의 시그널 아닐까요? 저는 이런 장면이 요즘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탄력적으로 버티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걱정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풀, 미국의 파운드리 USA가 블록을 연속으로 8개나 가져갔다는 겁니다. 현재 네트워크들이 점점 한쪽으로 몰린다라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가격보다는 구조적인 리스크 문제로 부각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찝찝하기도 해요. 결국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하락은 장면일 뿐인 거고, 청산이 크니까 시장이 흔들리긴 했지만 진짜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가동을 하고, 기업과 연금들이 자산을 쓸어 담고, 이더리움은 공급 부족 속에서 ETF 자금까지도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느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가격의 위아래보다 결제 표준을 누가 잡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고, 그리고 그 표준 위에 서 있는 자산들, 그게 바로 우리 투자자들이 봐야 될 다음 무대가 아닐까요? 저는 이런 흐름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XRP 리플 시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94% 정도의 공급량이 전부 다 현재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는 건데요. 리플 투자자들한테는 축제 분위기인 건지 아니면 경고 신호인 건지, 이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을 때 항상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2018년 당시 그리고 2021년 당시, 그때도 XRP는 단기간에 8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요, 우리 구독자분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 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장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거의 대부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된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됐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알트 종목들 위주로는 수익 실현하고 나서 후속 매수 종목 타점을 들이지 않았었고, 다만 중요한 거는 이에 따른 단기 눌림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 자체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만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렸을 때 그때 다시 후속 종목 타점까지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플 타점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4,550원에 매도 타점 드린 이후에 현재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방에 말씀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하면서,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는 미리 매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편으로는요, 상황 자체가 과거랑 똑같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번에 제도권이라는 큰 변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ETF 승인 여부, 규제 환경, 그리고 실제 사용 인프라,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조건들이 지금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94% 수익 구간은 폭락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차트를 봤을 때 3달러를 넘긴 다음에 지금은 하락 삼각형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3.05달러 정도 지지선이 무너지면은 2.39달러까지도 열려 있지만요, 거꾸로 매도 압력들을 전부 다 흡수하고 위로 뚫었을 때 XRP 6달러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방향 자체가 확 열려 있는 분기점에 와 있다는 거고, 저도 차트 보면서 이거는 어느 쪽으로든 크게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XRP ETF입니다. 미국 SEC가 10월 달에 결정을 내리는데요. 블룸버그는 승인 확률을 95% 정도로 보고 있고 거의 뭐 확실한 수준이겠죠. 만약에 이것까지도 통과된다? 과열 논란은 그냥 단기 조정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사이클이 열릴 가능성도 있겠죠. 반대로 승인 지연이라거나 승인 보류가 나온다면 시장은 크게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무시하고 넘어가기 힘든 변수인 거고, 또 재밌는 포인트는 대중성 이야기예요. 우버 기사도 XRP를 안다,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오면서 현재 대중들 사이에서 XRP의 상승 가치가 퍼져가는 분위기가 존재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XRP 보유자는 여전히 많진 않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인지도 자체는 확실히 커졌는데 사용률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라는 거죠. 너도 나도 알고는 있지만 막상 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대중성 자체보다는 기관과 제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 여기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압력 자체가 분명히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ETF 승인, 제도권 진입이 현실화되는 경우에 XRP는 지금과는 완벽하게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도 이중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단기적인 리스크는 관리하세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구조적 변화에는 올라타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격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죠. 근데 구조는 느리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느린 게 결국에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XRP라는 자산이 맡게 될 역할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투자 시장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꼭 피해야 될 거는 너무 급한 매매일 겁니다. 이번 주에는 반드시 오른다, 어느 날짜에 호재가 발표되면 무조건 급등한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도박처럼 접근하는 매매는 정말로 조심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늘 말씀드렸었지만 그냥 업비트나 비썸에서 현물 위주로만 천천히 매매하셔도 절대로 나쁜 시장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1년 전에 리플을 1000만원어치 사두고 가만히 있었다면요, 지금은 엄청난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었겠죠. 근데 사람 마음이 더 큰 수익을 원하다 보니까 선물 매매라거나 고위험 레버리지에 손을 대고 결국에 청산을 당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내 투자금은 단 한 푼도 남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영원히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 XRP가 잠깐 올랐다가 다시 눌렸을 때 3,000원, 3,500원에 매사신 분들 이거 물린 거 아닌가, 다시 안 오르면 어떡하나, 이렇게 불안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4,900원까지 올라가면서 충분히 매수 단가 이상으로 탈출할 기회들, 그리고 그 이상의 수익까지도 만들어줬다는 건데요. 제가 현물 매매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여유를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원금을 날려버리는 순간 그거는 정말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반대로 비록 높은 가격에 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처럼 너무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길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길입니다. 지금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이제는 이름조차 잘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뛰어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일수록 조급한 마음들 내려놓으시면서 여유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무엇보다도 내 삶과 함께 가는 건강한 투자 습관을 키우는 게 진짜로 투자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비결입니다.